네, 안녕하세요. 자, 1월 19일 12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. 시간에 이더리움이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전 시간에 추가 상승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렸었던 내용이 있죠.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상승에 대한 것과 지지에 대한 것, 그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아신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이탈을 했을 때 뭐 손절, 그리고 손절과 재매수,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내용이, 하락이 나왔을 땐 손절이 있고 다시 재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다, 이런 말씀 드리는데, 자, 이제 차트를 보면서 바로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 시간에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던 위치가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. 자, 좀 차트를 좀 키워서 볼게요. 자, 이제 비교를 좀 해보면, 이제 이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2차 파동에 대한 부분인데, 쉽게 생각을 해본다. 자,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쉽게 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20선에 대한 안착이다라고 이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이 윗꼬리에 대한 부분과 20선에 대한 안착, 이것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. 자, 이때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 다음에 이 앞전에 있었던 변곡이 생기는, 이 앞전에 있었던 변곡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자, 여기 보시면 여기죠. 이 앞전에 있었던 변곡, 그쵸? 여기까지 이제 올라간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, 그러니까 항상 이제 궁금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어디까지 이제 매수와 매도에 대한 이제 타이밍. 그러니까 지금 이 보라색 지표에 대한 위치를 정확하게 찍었는데, 이때는 뭐 지표 이런 것도 없습니다. 물론 제가 이거를 설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. 근데 이 지표가 뭐냐면 변곡에 대한 하단을 가리켜 주는 거예요. 저항을. 지금 보시면 제가 좀 전에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내용이 이 변곡이죠. 변곡이 생기는 자리에 대한 저항이다라는 거죠. 그러면 이 위치를 뚫게 되면, 자, 여기죠. 이 위치를 뚫게 되면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, 이렇게 보는 것이죠. 그래서 지금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, 자, 지지가 되는, 그러니까 저항에 대한 부분과 지지가 되는 위치를 가로지르면서 어떻게 일단 상승에 대한 위치를 확인이 됐죠. 그러면 이 안에서의 이제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, 이 안에서의 움직임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20선, 단순히 21선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. 사실은 이 위치에서는. 근데 이제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21선 안착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지만, 사실 이 윗꼬리예요. 이 꼬리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, 이 윗꼬리에 대한 위치를, 자, 여기 보시면 같이 이렇게 21선하고 같이 안착을 하죠. 안착을 하면서 저항받는 건 어디? 앞에 인지 있었던 변곡 자리다, 이렇게 보는 것이죠. 그러면 매수와 이제 매도는 정확한 자리이다,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. 그러면 추가 상승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죠? 그렇죠. 이 자리를, 자,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면서 이 위치를 뚫고 안착을 하느냐, 뚫고 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상승만 좋고 하락은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데, 더 큰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눌림이 필요해요. 물론 바로 상승하는 종목도 많아요. 상당히 많긴 많지만, 그래도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, 바로 상승하는 것도 좋지만 눌림이 있고, 그 눌림으로 인해서 더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것과, 또는 더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우리가 확인하는 게 뭐가 있죠? 말씀드린, 하락할 때는 눌림 매매 자신 없다, 그러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. 왜? 시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로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.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은 말씀드린 이 위치, 그렇죠? 이 윗꼬리와 그 다음에 21선을 안착하는 모습이 중요하다. 안착하죠. 이렇게 안착하고, 이때도 상승, 어제도 상승, 오늘도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고, 저항까지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마찬가지죠. 이렇게 눌리지
그러니까 이렇게 깊게 눌리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라면 상당히 좋죠. 그러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. 어떤 패턴이냐면 지지와 저항의 위치, 즉 저항과 눌림이죠. 저항과 눌림과 돌파, 이 흐름에 있어서 한번 눌리지 않고, 즉 조정이 없는 상태에서 횡보만 해주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단기 상승이 나올 수 있다. 하지만 여기서 이제 주의가 필요한 것은 이렇게 조정받고 밀리고 제대로 들어 올리지 못하면 이건 그냥 바로 빠진다라고 봐야 돼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상황과 위치에 따른 우리가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,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심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중요한 지금 흐름이다, 단기적으로 봤을 때. 하지만 이 단기가 만약에 하락이 나왔을 때 또는 지루한 모양이 나왔을 때는 이 단기적인 위치가 매도할 수 있는,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최고점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. 물론 중장기 보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보유하시면 돼요. 제 영상을 그냥 이런 거구나, 그래 이런 거다, 이 정도만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이런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중장기 보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. 이렇게 그냥 빠지던 뭐하던 이제 시간 투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저도 중장기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라고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게 월봉 차트다라고 하면 제가 중장기로 분석이 가능해요. 이게 월봉이다라고 하면. 근데 지금은 월봉이 아니라 이제 일봉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찍어서 대충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은 이렇다, 하지만 중장기 하락한다 상승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현재의 모습에 대한 내용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